예. 화기 힘에 자라나고 예. 금기 힘에 의해 열매 맺어서 내려오고 네. 수기에 의해 저장이 됐다가 싹이 다시 튼단 말이에요. 네. 열매가. 네. 네. 이거 뭐 말하는가 하면 나무가 오해인 게 아니라 네. 나무의 그러한 기가 네. 나무의 오행의 기운이 수반하는 것.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는 거, 우리 사람이 자라는 것도 얼마나 먹기에 의해서 잉태되고, 네. 그 다음에 그 화기에 의해 자라나고, 네. 그 다음에 그 금기에 의해 낳고, 네. 그 다음에 다 되거든. 네. 이 모든 과정은 오행이 오기에 의해서 사물이 움직인다. 그렇죠. 네. 이게 엄청 중요한 게인데, 동서남북이거든. 네. 그러면 동쪽으로 기가 올라가는 거, 네. 출자, 네. 출, 네. 이게 중요하거든. 네. 그러니까 해 올라오고, 네. 싹이 올라오고, 네. 나무풀이 자라나고, 네. 이게 다 먹기라면, 네. 서쪽으로 잎 네. 들어가는 거, 네. 해가 넘어간다 하는 게 아니라 해가 들어간다. 네. 들어간다 그러죠. 입자. 네. 그 다음에 가을이라는 거거든. 네. 가을에 떨어질 때가 남쪽에 여름, 네. 북쪽에 겨울. 네. 이 계절이 움직이는 건 다 하늘의 힘에 의하는데 그 표현되는 게 그거다. 그러면 어째 동쪽에서는 해가 뜨는가? 목기가 거기서 포천을 서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기 집으로 실행하는 게. 간단히 말하면 그게고. 남쪽은 어째 더운가? 화기 거기서 포천을 서다라니까, 이분은. 네. 북쪽으로는 수기 거기서 포천을 서고, 서쪽으로는 금기 포천을 서고. 네. 이게 각자가 이른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거는 이 하늘이 움직일 때는 움직임에 의해서 그 포초군들이 제 시간을 바꾼단 말이에요. 네. 어째 겨울이 추운가? 그때는 수기 포초로 서면서 네. 겨울은 춥다. 네. 여름은 화기 포초로 서니까 여름은 덥다. 네. 결국 이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 다 이해하는 게 같은 게. 네. 그렇죠. 그걸 이해가 예.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요하게 우리 주역에서 6, 7, 8, 9거든. 네. 이 6, 7, 8, 9라는 게 6은 겨울이라는 뜻이고 7은 여름이라는 뜻이고 8은 봄이라는 뜻이고 그럼 이거 합하면은 지금 저기 30개. 30절기인데 네. 우리 절기는 이게 24절기야. 네. 그런데 이게 어느 때 절기인가 하면 옛날에 우리 조상 전욱 황제 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이 지금 24절기가 아니라 30절기였다 이거예요? 30절기. 그때. 그거 얘기 중심. 이게 중심. 천부경에서 나온 6, 7, 8, 9란 말입니다. 천부경이 어째서 주역이 만져 천부경인가? 네. 이거 보면 이거 가지고 전욱이 역설을 만든 게고. 네. 그런데 전욱 때까지 이 역설을 썼는데 그 언제부터 쓴 건 몰라. 아, 언제부터 썼는지 모르지만 이때는 썼다. 이때까지 썼죠. 그 후에는 언제 바뀌었는지 24절기가 됐는지 또 모르고. 아, 어디 그 24절기 바뀐 건 알지. 아, 그러나 이것이 지금 중국 남방의 이족들은 지금도 이족 역사를 하고 근데 이게 그러면 어디 중심지였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저 중국의 그 복양 알죠? 복양. 전욱이 황제지라던 그 시점 복양. 여기란 말이다. 여기. 이게 거기라고요? 우리 예. 산서성 쪽이요? 네, 이게. 그 산서 그런데 이 복양 여기 있거든. 네. 여기 복양 있는데 이 복양에서 이걸 말하는 삼천리로 네. 관할했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다지. 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온이 6, 7, 8, 9가 맞는 데는 저기밖에 없습니다. 겨울이 6절기, 우리 여기서 말하는 6절기 되는 데는 저기밖에 없거든. 북쪽 들어가면 6절기인 게 아니라 7절기, 8절기 돼야 돼. 이쪽 서쪽도 가는 거잖아요. 네? 서쪽도 가는 안 거잖아요. 맞죠? 서쪽으로 가기만 하면 봄이 길어지거든. 네. 동쪽으로 가기만 하면 가을이 길어진단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 생각에는요. 지금 우리 선조들이 그 시절쯤에는 여기
황하 이쪽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데 지역 있죠. 거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죠. 복양이라는 데서 그 전후 황제 수도를 거기다 정해놨고. 복양이라는 기록은 있나요, 그럼? 저기 있죠. 지금도 이름 있지. 아니, 그러니까 그 복양이 옮겨놓은 복양일 수가 있잖아요. 아, 그거는 그럴 수, 아니지 뭐. 어째 아이라는 거 하면 기온이 요것과 맞는 데는 거기밖에 없다. 아,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우리 박창범 교수가 천문 관측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바이칼 있는 쪽이 고구려고, 네. 북경 있는 데가 백제고, 네. 그 다음에 저 상해 있는 쪽이 신라란 말이에요. 벌써 그때는 이기서 말하는 것보다 몇 천 년 후이지. 그렇지. 그랬는데, 네. 이제 명나라 때는 보면은, 명나라 때 지명이, 서쪽에 지명이 없어요. 네. 서쪽에 지명이 없고, 그게 이 신라 쪽에, 백제 신라 쪽에다가 지명을 뜯어 옮긴다고요. 네. 그러니까, 복양도 그때 옮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뜯어서 저쪽 서쪽에 있던 놈을 동쪽에다 뜯어 옮길 수가 있다는 그런데 얘기죠.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어째서 이게 맞다고 보는가 하면 6, 7, 8, 9 이게 겨울절기고 이게 여름절기 맞는 거는 저기밖에 없습니다. 이 길을 떠나면 이 절기가 아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설명하는가 하면 천부경의 탄생지가 저기란 말입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이 6, 7, 8, 9로 내온 게 아니라 가능하게 저쪽으로 하기만 하면 이게 봄이 기가 이게 구되고 가을이 팔이 될 수 있지. 팔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이 막 요거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자고. 뭐 됐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6, 7, 8, 9인데 주역에서 이런 점치제입니까? 그 점치는 방법은 오늘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6, 7, 8, 9가 바로 그 역에 맞춰서 점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생활이라는 게 시간과 이 소위 말하는 그 공간하고 시간하고 여기에 맞춰서 적당히 맞는 게 그게 사람이 사는 일반 생활입니다. 그렇죠. 그것 맞추지 못하면 만날 못 없고 나지. 그것만 쉬고 제대로 못 맞춰놓으면 제대로 다 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 쉬고 맞추기 위해서 점 칠 때 이거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쉬고. 그래서 하는데 오늘은 내 지금 저거 또 뽑겠는데 한번 좀 뽑아서 사람들께도 알려줘야 되겠는데 저기 있구나. 이 점 치는 방법 오늘 이거 한번 쉬고 또 해야 된다. 이거 아예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 그렇죠. 입증을 했죠. 이거. 점을 어떻게 치는가, 이게 구체적으로 돼야 사람들이, 이게 점이라는 게 대체 뭐이가 하는 거 아는데, 기실은 내 오늘에 저기 종강에 가니까 그런 주역에 대한 책이 아주 많습니다. 많아요. 많은데, 대체 6, 7, 8, 9 뭐인 거 거기서 아무도 몰라. 없어요. 책을 그리 툭쳐봤는데 없어요. 내가 미처 못 봤겠지만 몰라. 그래서 6, 7, 8, 9로 어째 나왔다는 거 모른단 말이야. 이게 옛날에 전능력이 여기에서 나왔다는 거 이해하는 사람이 못한 말이야. 그러니까 전능력에는 바로 이렇게 얘기가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전능력이지. 여기 뭐가 하면 그러니까 이 천부경하고 연결시키신 거는 여기서 지금 내 연결시킨 게 그러니까 윤 선생님이 연결시킨 거고 전응력이 원래 6, 7, 8, 9로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오. 그러니까 내 이 전응력을 알고 주역을 알고 28수를 알다나니까 천부경 착 보니까 눈에 쑥 들어오는 게 이게라고. 이게 여기구나. 천부경 어쩌는가 하면 아니 근데 천부경을 얘기한 사람들은 많아요. 저 홍익 그 주역 거기 이름이 뭐죠? 거기 21세기. 아니 21세기 말고 저 해화동에 있는 대산 그 추종자들이 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도 천부경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6, 7, 8, 9를 그렇게 설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첫 들어오는 게 내 주역을 알고, 이 역사를 알고, 그 다음에, 말. 소위 말하는 주비상경이라는 거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그 황제내경에 네. 28수가 이게 설명한 네네. 글자들이 네. 그 주역에 나오는 게, 천부경에 나오는 글자들이 있거든. 그래요? 이래서 이 천부경의 저기 글자가 기실은 28수로 설명해 준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심자 있고 거기에 앙자인데 앙디에라 기계 묘입니다. 근데 그거는 글자를 바꾼다는 거는 어째가 뭐 어째 바꾸는가? 주역에도 글자를 응당 바꾸지 말아야 글자를 바꾸게 많습니다. 어째 그런가? 비밀 때문에. 이게 주야. 지금 사람들이 어느 걸 이해 못하는가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 글자를 천북의 글자를 그대로 다 번역하잖아요. 그대로 아닙니다. 옛날에 정말 지식이 있는 그 아주 고급적인 거는 다 비밀문서로 내려오지 글자 그대로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역은 내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자꾸만 저는 내가 70이 넘어서 이렇게 되니까 과안해지. 그전에 그렇죠. 내가 알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내가 부탁한 게 있거든. 주역을 진짜로 누기게 다 배워주지 말아라. 그렇지. 다 가르쳐주면 안 되지. 배워주지 말아라. 내가 70만 넘어가야 그렇지.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50년 넘어 전에 배울 때는 선생님 제일 부탁 그겁니다. 주역 진짜로 누가 과내지 마라. 근데 이 주역이라는 거는 꼭 선생님 밑에서 이 글자를 해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는 책만 보고는 절대 해석을 못합니다. 아니 뭐 그런 거는 많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말하는 천부경도 거기에 글자들을 뜯어서 우리 지금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글자로 바꿔놓은 글자 맺이 됩니다. 글자. 그 뜻은, 그 글 써는 뜻 뒤에 거 네. 우리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게 이제 그렇다고 이제 주장을 하면은 밖에 나가서 얘기하고 사실 이제 굉장히 곤란해지죠. 이제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곤란해지다. 네 맘대로 저 고치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제 저게 제일 거기에 어느 글자를 뜯어 고치는 건가 뭐 그럴 때는 참 깝깝하단 말이에요. 주역에 무교 화삼이란 말이 있어요. 네네, 무교화상. 그 글자 원래 뜻은 어떻게 써야 네. 되는가? 지금 말로 말하면 글쎄 요즘에 이제 이제 천부경 이제 저 말씀하실 때 이제 그렇게 네. 이제 저걸 하셨어요. 이렇게 글에 써야 무슨 뜻이게 나오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에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해해라. 내 여기다 써놓기는 이렇게 써놓는다. 이게 진짜입니다. 저 황제내경에도 네. 글자가 우리 그대로 인식하면 아이들은 글자가 엄청 많거든요. 비밀 코드다 이거죠. 암호. 아니 근데 글자 자체가 중간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사실은 그거는 알겠어요. 바뀌온 것도 문제고 네. 지금 우리 주역을 이제 하지만 주역에 글자가 무슨 글자 많이 나오는가 하면 제일 많이 변한 글자가 설입니다. 네. 이 글자하고 이 글자에 달라. 이 세 글자 다 같습니다. 네. 열과 안 오셔가지고. 이거 탈. 예. 아, 잘 됐어요. 보죠. 글자 네. 소리 다 다르죠? 네. 그러나 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됐네요. 아, 좋네요. 다 이 글자를 씁니다.
이 글자를 하나 써놓고 이 뜻과 이 뜻을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요. 이게 주역에서 이런 글자거든. 이거 신방전에 있는 거죠? 예, 신방문. 예. 이게, 보셔. 쓰기는 이거 설을 하고 네, 썼거든. 소리죠. 그러나 이럴 때 이거 설을 하고 이럴 게 아니라 요걸로 해석했을 때는 탈하고 일러야 돼요. 요걸로 해석될 때는 열하고 일러야 돼요. 깃벌려. 이게 진짜 옛날에 소위 말한 고문이 이럴 때 비밀이죠. 이거 제대로만 하지 못하면 이 고문은 못 해결합니다. 그래 지금 여기 글자가 주역에 무슨 글자 또 많이 나오는 건 이 글자 많이 나옵니다. 이 써있죠. 그 다음에 이 글자 많이 나옵니다. 이게 고들정자입니다. 고들정자. 오늘에 내 가서 그 주역책을 시간이 있었다. 네. 원래는 여기에 11시에 도착하다고 집에서 떠났는데, 떠나면 박회장한테 전화를 가니까, 늦게 나와. 처음에는 1시에 오겠다던 게, 그 다음에는 2시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는가? 저 도서관을 갔거든. 네. 도서관에 가서 심심하니까 그 책을 보죠. 전문 역서가 있는데 네. 있단 말이야. 네. 주역책. 거기를 가보면, 이거 다 뭘 번역하는 거 하면, 진짜 몽땅 고들정자를 번역해요. 네. 이게 그 안에 나오는 글자의 90%는 네. 처음 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인이에요? 예. 정인본이. 처음 친단 말입니다. 아니, 그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서 거기 가면 그래서 정인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면? 점이란 말은 또 있습니다. 아니, 점길. 옛날에 은나라 때 그 글자, 이게 네. 점 치는 사람을 정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처음 친다는 뜻입니다. 점길 했거든. 네. 그래고 뭐라 하든가 거기다 다 뭐라 해석하는가 곱게 하면 길하느니라. 예. 그렇게 해라. 점길 하는 때는 좋은 점이다. 좋은 점이다. 네. 그러니까 길한 점이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거 이래놓고 다 뭐라 하는가 보면 대부분 보기만 하면 90% 다 곱게 번역했죠. 바르게 하면 길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글자를 제대로 그렇지요. 우리 그린 거예요. 우리 뜻풀이를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대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 같은 경우 완자지만은 완자라는 하나 완자. 그것만 딱 하고 네. 막 증명이 그것만 하는데 예. 그 완자의 의미가 다른 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도 있는가 하면 덕신. 네. 덕신 무가라고 있거든. 네. 이거 덕시니까 벼슬자리를 얻었다는 것까지는 번역이 맞는데 네. 이 무가라니까 집이 없다 번역했단 말이야. 가난하게 사는 의미가 해석하네요. 이게 진짜 역사를 모르고 하니까 그렇게밖에 번역 못한다. 이 가라는 게 뭐니까 이 덕신 그 대부들이 있죠 옛날에 네. 대부들이 예. 영지란 말입니다. 네. 무슨 대부들이 이렇게 옛날에는 그 벼슬을 하기만 하면 그만 네. 어떤 그 시급은 봉지를 가지거든. 네, 봉지. 이게 무슨 말인가? 내 벼슬은 가졌지만은 네. 봉지는 없다. 오, 네. 이거 저번에 강의 없던 내용이에요, 지금. 야 그러니까 오늘에 가 보니까 당연히 이게 영지는 그런 거 없는데. 틀리게 번역했다는 생각이 나지. 집이 없는 거. 오늘에 보지 않으면 내가 이거 그렇죠. 남도 이렇게 했겠다 생각하지. 그렇게 번역했을까 알겠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역이 다시 더 좋게 강의하려고 늦게 오고 이렇게 돼가지고 또 다른 어떤 완성된 걸 보여주려고 했던 그거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그랬죠. 야, 박수. 거기다 말하면 벼슬을 못 얻었지. 그러나 봉지는 아이 차렸기 때문에 내게 별로 즐거운 일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실상하지 않는 여기서 거지. 집이 없다. 집이 없어서 즐겁지 않다. 그런 게 너무 아니거든. 적은 거야, 그죠, 그거는. 이런 막 이게 안 왔다, 이거. 이런 게 과연 많습니다. 이게 완전히 아니, 해석이 글쎄, 이해는 가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이때는 누구든지 쉽게 동의를 하는데, 이게 가로가 이게 와서 이럴 때는 동의들을 안 한단 안 말이야. 하죠. 아예 할 수 있다고 봐야 되지. 아니, 안 한다고 봐야 돼요. 우리 시간이 그런 얘기가 돼.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적 같은 건 이게 이제 제일 지금 엊그제도 그 주역 이런 건데 그 주역이 자세를 네. 뭐 하면 그 고문이나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거기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방행불류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성자 아니에요? 방자예요? 네, 방. 네. 그러니까 이 곁이란 말이거든. 네. 곁에 겉어서 젖방. 예, 네. 곁방자거든. 네. 그러니까 곁방자면 곁을로 같이 걸어도 불에니까 맥힌다 이런 말. 방행불류 곁방자. 네. 그런데 이게 불류 썼거든. 네. 이거 그래서 번역한 거 보면 그 한국 어디서 번역한 게 어서 어디서 번역한 게 그렇게 번역하는 거니까 빨리 오십시오. 홍역학회. 네. 홍역학회. 예. 네, 거기서 주역 강해라 책이 예, 있어요. 예, 예. 거기서는 뭐라 하는 거니까 곁에서 걸어도 네. 흐르지 않는다. 이 말이 이런 뜻이 아니거든. 말이 안 되네. 아니지. 이게 방자가 네. 지금은 겹방자죠. 네. 옛날엔 널불방자입니다. 맞아. 그렇죠. 방대한 안 되니까 저자 옆으로 흐르니까 예, 이게 널불방자예요. 널불방자지. 그러니까 널불방자에다가 불류라는 게 무슨 뜻인가? 넓게 흘러도 이렇게 넓게 가도 네. 불류라는 게 이게 흩어진단 말이야. 하하, 그러니까 넓게 가도 우리 해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호가 질서정연하게 간단 말이지. 넓게 가도. 무슨 말? 주역이라는 거는 이 천하로 당관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지. 이 세상이 그 주역 그 관점에서 세상이 망태길로 흐르는 거는 코스모를 얘기하는 거 같네. 아주 질서정연하게 하늘의 뜻에 의해서 흐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넓게 흘러도 흩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엄청 주역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그렇게 번역하면 결국 보는 사람들이 이 장들 말이 아예 통한다고 했고 그렇죠. 결국은 아예 통하지.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들도 남의 책을 뺏기다 나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내가 번역하는 거 뺏겨 놓겠지. 네. 아, 이게 참, 우리가. 네. 그러니까 글쎄, 득신했으니까 그 벼슬자리를 얻은 건 옳지 뭐. 그런데 벼슬자리를 얻고 밑에다 무가라 해서 집이 없다고 번제 없다고 해놓을까 무슨 뜻이냐. 득신 무가라는 게 옛날에 대부들이 영지를 예, 안녕하세요. 강의 조금만 한 10분 내에 끝내고 우리 일리 앉으세요. 괜찮아요. 예, 거기 조금만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예. 이거 알고 뭐 하나 고문이면 이게 적어도 2000년 3000년 전에 무이거든. 그러니까 그때 걸로 해석해야지 지금 말로 해석하 아이들이 그렇죠. 아니, 지금 제가 있는 문화원이 지금 이 뜻글자를 강의를 하려고 해요. 예. 근데 그분이 지금 45,000자를 자원을 만드셨어요. 아, 그 자전을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중인데요. 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력동자를 우리는 그 나무에 해가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해가 떠오르라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짐꾸러미래요. 원래 이렇게 짐을 이렇게 꾸려갖고서 예.
이게 이제 그 동으로 지고 온 거랍니다, 이게. 네? 그래서 동이래요. 네. 짐꾸러미를 동쪽으로 계속 지고 왔기 때문에 동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은 그걸, 이게 이제 뒤집어진, 이게 이제 90도로 이제 이제 그 돌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게 저 동력동자가 떠오르는 나무에 걸렸다. 그게 아닌 게 보면, 그럼 서쪽에는 안 그러냐고. 서쪽도 마찬가지고. 부양도 동쪽으로 봐요. 그런데 이게 이수변에다가 동력동자 했잖아요. 동쪽에 온 사람들이 저길 거쳐서 왔다는 거예요. 그 시베리아 그 동토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인디언 입장에서 그러니까 보면 이제 남쪽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만든 글자가 아니라 북쪽으로 온 사람들이 만든 글자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 네. 그거는 말 그대로 말하면 정말 억측입니다. 이제 설명해 보세요. 네. 억측입니다. 네. 그거예요. 어째 그런가 하면 동력동자의 본래 뜻은 새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날아다니는 네. 새. 네. 이래서 이 동자는 우리 사람이 만든 거라 하는 거지, 내 말하는 게. 네. 네, 설명해 보세요. 새라는 게 동쪽, 그래서 동쪽은 우리는 새라 합니다. 동쪽은. 그래요. 우리말로 새입니다. 새입니다. 맞아요. 이게 새라는 뜻이 뭔가 하면 나는 새거든. 네. 그 나는 새를 한번 그려보시오. 이 동력동자가 최심합니다. 그랬는데 원래는 이래서 새를 그려놨다가 이게 뭐랄까 원래 순상형 문자에서 네. 그 다음에 뜻으로 넘어가다 그렇죠. 나니까 지금 이게 돼버렸지. 원래는 새입니다. 우리말하는 날아다니는 새하고 동쪽이라는 새가 뜻이 같습니다. 우리는 말이 발음이 같죠. 발음이 같습니다. 네. 네. 뜻은 달라도. 뜻은 달라요. 그러나 그림 그릴 때는 같게 그릴 수 있단 네. 말입니다. 네. 그래 놓고 아는 사람 보고 이게 새 쪽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데 새벽의 의미도 그 새네요. 이 사람 짐꾸러미라 했는데 네. 그 사람이 그 사람 큰 거 있겠지. 네. 그러나 본래 이거는 동쪽이라는 이자는 새입니다. 이 원래 동자의 그 이 동자에 이게 주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네? 주인이라는 뜻이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건 난 모르고 새라는 것만 내 알거든. 원래 새. 새벽. 그러니까 네. 그 새다 그렇죠. 이거죠. 이게 그리고 또 하나가 그냥 동으로 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동으로 가다. 동쪽으로. 동쪽만 했던 쪽으로 얘기하는 게 가는 아니라 동으로 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애초에. 네. 그건 내 모르고. 그리고 주인이라는 뜻이 있고요. 네. 네. 그건 그러니까는 이 해석이 맞는다고 저는 보는 거죠. 이게 아. 짐꾸러미인데 네.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 지금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 동쪽으로 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연해주까지 가다가 보니까 이제 더 갈 데가 없는 거죠. 물론 일부야 이제 북아메리까지 가요. 북아메리카 넘어가죠. 그때 갔는데 연결됐으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지금 멕시코라는 말이요. 맥이고래입니다. 맥이고. 맥이고. 맥이고래요. 네. 네. 멕시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 고조선이 없어질 때 그때도 갔겠지만은 계속 몇천 년 동안을 문명을 계속 간 거예요. 연결했다는 거죠. 계속 간 거예요. 네. 그리고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가기만 한 게 아니라 오기도 그럼. 했어요. 네. 그 증거는 그렇지. 뭐냐 하면은요. 그 경주에 가면은 토우가 있는데요. 예. 그 토우에 그 개미핥기 토우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중남미밖에 없답니다. 개미핥기가. 개미핥기가. 그러니까 그걸 보지 않은 사람은 만들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런데 오고 가고 했다 이거죠. 마지막 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발해 사람들이 간 거예요. 대발에서. 마지막 사람들이. 음. 그런데 왜 그걸 알 수가 있냐 하면은 역사서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마음이 떠났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발해가 망한 이유 중에 근데 발해가 아주 팍싹 망하거든요. 그렇죠. 며칠 만에. 역사 흔적 없이 가버렸죠.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네. 그러니까는 무슨 백두산 폭발설이니 그게 이상한 말도 안 얘기를 돼요.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요나라가 이제 보름도 안 돼서 점령을 해버려. 네. 말도 안 근데 되죠. 점령을 할 때 대인선인가 발해 마지막 왕이 소복을 입고 나와서 요나라 왕한테 야로아복인가 거기에다가 예. 항복을 해요. 예.
근데 백성이 없는 거야. 그 기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끝나버린 거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동질. 이 동지를 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요. 재밌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저기 손님 좀 잠깐만 봐줘요. 네. 예. 죄송합니다, 선생님. 네, 예, 오늘 연결해서 강의 들어오는데